그런데 사실 3월에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엔 물건이 끊겼습니다. 문전박대도 당하고 저는 시즌오더 상품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거의 전 최초라고 장담합니다.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폐업하신 업체들도 몇 군데 봤고요. 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영상에 당분간 저희가 미팅은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도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창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부터 제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설거지 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하면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또 존나 TMI네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상품 리뷰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2019년도 3월부터 밀라코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5년차 명품 병행 수입과 이제 유통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어디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디 업체에 저도 물건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500 주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3월에 시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물건이 들어온 거는 10월, 11월까지 물건이 들어가고 그 이후엔 물건이 끊겼습니다. 반년 정도 물건 받은 거죠. 반년 좀 넘게 물건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물건이 끊겨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19년도 7월엔 또 저희 아들이 태어난 시기라 좀 많이 힘들어서,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유통해주는 국내 업체, 에이전시 같은 업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레이 기준으로 좀 상위 업체들을 되게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에 가서 막 부산 막 이런 데 미팅하면서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문전박대도 당하고, 오후에 올라와서는 저희 주문 들어온 거 택배하고, 밤에는 막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물건 팔 것 같은 업체 제가 이제 연락드리고 무작정 좀 찾아가고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다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전시로 좀 눈을 돌렸죠. 모 에이전시가 한창 네이버나 뭐에 많이 글을 올리길래, 그리고 그분도 몇 번 찾아와서 시즌오더나 이런 걸 넣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해서 뭐 키친에 골든구스, CP에 시즌오더를 넣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시즌오더 상품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제 물건이 그 사람들 말로는 다 캔슬이 됐다고 하는데, 이미 저는 디파짓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생각하니까 좀 빡치는데, 저는 사실 제 물건이 그게 어디로 유통이 됐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업체도 알고 보면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자본금이 없었고, 저 같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이다 뭐다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아놓은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몰아가지고 다른 데를 뚫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 같은 업체들을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체계가 없는 에이전시였냐면은, 제가 디파짓을 30% 내라고 30%를 냈어요. 한 달 뒤인가 또 어떤 담당자 연락이 오더니 계약금 이거 내세요 하더니 20%를 내라는 거예요. 저번 달에 30% 냈잖아요. 왜 또 내라는 거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또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해서 아니 뭐냐고 막 해보면 담당자가 퇴사해서 바뀌어서 좀 헷갈렸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래도 물건이나 오면 되겠지 했는데 결론은 물건은 하나도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환불받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면서 저희 직원인 상수랑 많이 티격태격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상 초반에 유튜브에 좀 많이 남겨놨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정말 팔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막 코스트코 같은 데 물건 있죠. 진짜 코스트코에서 이런 커클랜드 생수 막 찍고, 유통기한이나 좀 배송 할 만한 것들, 실원에 괜찮은 것들 막 사진 찍어서 주문 받고 그것도 막 팔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그러면서 특정 플랫폼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일단 모래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싸게 뜨는 거를 찾아서 사서 되팔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최저가로 뭐 한 3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사와서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팔고. 근데 사실은 그게 도매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의 소비자가의 상품을 제가 사와서 파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마진을 봐야 되니까 막 메리트 있는 가격에는 팔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좀 항상 많이 밀리고, 왜냐면 카드 값으로 결제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카드 결제만 되면은 내가 1일이랑 25일인데 카드값 낼 생각에 막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에 제가 또 A형 간염까지 걸렸었어요. 스트레스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신세도 좀 지고,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미팅을 다녔습니다. 제가 한 50군데는 다녔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국에 50군데는 제가 방문을 해서 아니면 유선을 들여서 찾아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직원으로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장님과 열심히 시작부터 해보고 싶다고. 난 진짜 누굴 채용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게 제 첫 직원 상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사무실 미팅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고 정말 오래된 건물에, 제가 추위 진짜 안 타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이 물을 창문에 대고 퇴근하고 주말 지나서 오면 물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춥고 키보드 새벽에 하다 보면은 막 손이 얼어가지고 막 오박난로를 제가 5개씩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상수랑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해외 쪽을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섰죠. 다행히 상수도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있었고 저도 직접 저희가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두들기고 저희 사연이랑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현지 업체들 중에서 안정적인 곳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장을 가면서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고 이런 업체라면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내 돈 갖고 싶어 도망가진 않겠구나, 이런 업체들을 어느 정도 가른 다음에 바잉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업체가 있고 그 이후에도 관계가 또 새로 생긴 업체들도 있지만 그래서 첫 시작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저희가 현지로부터 이제 받아서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붙었어요, 하다가. 그리고 좋은 물건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도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진짜 둘밖에 없는데 자율 출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9 to 6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9 to 5, 뭐 10시에 출근하면 6시 퇴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근데 밤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둘이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일이다 보니까 더 주도적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거래처를 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를 좀 더 알리고 광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여동생이 그 당시에는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광고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 내에 저희 회사 광고를 좀 태워서 했었는데, 광고라는 게 사실은 한 번 돈을 쓰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날리진 않고 뭔가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를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싶었고, 폐쇄적이고 조금 불공정하다고도 느꼈고 더럽다고도 사실 느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악에 바친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도 진짜 이거를 실용성 있게 좀 효율적으로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서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때는 진짜 맨날 이 하나 촬영하는데 NG 몇 번씩 나고 하루에 5개씩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에 찍을 거 메모장으로 계속해서 밤에 혼자 연습하고 그러면 촬영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튜브가 붙으니까 유튜브를 편집하고 우리 포토샵을 할 직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따로 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명품 시장에 유튜브를 대표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상품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거의 전 최초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진과 제 링크를 상세 페이지에 담았어요. 가장 온라인 구매에 고객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정가품 여부예요, 명품 같은 거. 근데 대표가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유튜브 링크도 있고 수익 과정이나 이런 거 다 오픈해. 그러면은 저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현지 거래처나 현지 업체한테 홍보용으로도 보여주기 좋고, 그 전략이 좀 많이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영상 중에 제가 에이전시랑 난 이렇게 하다가 뭐 옛날에 계산서도 못 받고 막 이런 게 있었다, 너무 힘들어, 이 영상을 보고 저랑 비슷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엄청 연락을 주고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양한 사연을 들어드리고 다양한 그런 거를 들어드리면서, 근데 그분들도 당장 물건이 필요하니까 그분들한테 물건을 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카페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거나 지금도 단 한 번도, 지금도 안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던 게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저랑 처음에 첫 사무실부터 같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물론 지금 새로 거래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계속 좋은 거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나는 그런 업체들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신경 써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사무실이 조금 너무 비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또 막 배신과 그때 약간 조금 너무 힘든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를 좀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신축된 지식산업센터로 회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세이브존에 매장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매장을 오픈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그 아울렛 윈도우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판매도 해보고, 매장 판매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져서 남들은 다 명품이 호황이다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롤렉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하이 브랜드들은 성장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데일리로 입고 다니는 상품들이 대부분 저는 주력 상품들이었는데, 학교와 회사, 재택근무, 어디 안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쓰는 소비재 상품들은 많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하시던 만큼.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막 재미를 봤다고 하기에는 저는 어려운 것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매장을 접게 되면서 매장에 나갔던 상품들이 다시 리턴이 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실이 너무 좁은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매번 월세를 내지 말고 사무실을 매입을 하자라고 해서 22년 12월에 지금 사무실을 2칸을 매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저희 한 칸이 더 있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칸을 터서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3월부터 했는데 진짜 돈이 벌린다 라고 느낀 거는 21년도 중반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좀 이것저것 많이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 이렇게 맨날 수입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거, 골프도 해보고, 다음 시즌에는 제가 에르메스랑 몽클레어를 직접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에이전시나 중간에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프리랜서 직원이랑 그쪽에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바잉을 해오고, 저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물건을 갖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행 수입 상품에서 조금 다른 하이엔드 쪽 상품들을 제가 많이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보여지는 매출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시즌에는 사실 이런 반팔티 같은 거 여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마진 폭도 적고 매출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매번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이 매출이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게 좀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 해인 올해까지도 많은 양의 에르메스와 상품들을 직접 현지에서 바잉을 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가면 갈수록 에이전시에 대한 사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뭐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들도 있죠. 물론 괜찮고 잘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조금만 알아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게 안 나가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분들은 일단 시야가 요거밖에 없고 너무 다급하니까 그거에 넘어가셔서 이 사업을 내가 사기인지 모르고 지금 진행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명품은 상품의 한계가 있습니다. 에르메스 제가 유통한다고 하지만 제가 100개의 거래처에 한 사람당 1억씩 100억을 납품을 할 수는 없어요. 명품이란 거는 한정적인 수량입니다. 그거를 다 나눠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래처를 많이 늘리질 않아요. 그런 상품들을 내가 가입비만 내면 무작정 대준다? 그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하지 마세요 하면서 영상을 많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알려드렸는데도 그래도 피해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대표님 영상 보고 갔는데도 당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바잉을 하면은 나는 이제 잘 되겠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진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신다면은 제가 절대 쉽게 그렇게 돈을 벌거나 쉽게 그냥 냅둬서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지금도 월요일이면 새벽 2, 3시까지 야근하다 가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2번은 이런 식으로 야근을 하고, 매일같이 진짜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낑낑대면서 일하는 모습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냥 상품만 올려두고 안 나가요,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품 이미지를 변경이라도 해보셨냐, 키워드라도 바꿔보셨냐, 상품 태그라도 바꿔보셨냐, 상품 제목명을 바꿔보셨냐, 제목명에 상품 품번을 넣어보셨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제가 그분들 상품을 보면서 전화를 하고 끊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오시고 또 상품을 보면 바뀌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상품의 매출의 변화를 기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정적으로 좋은 물건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계산서를 많이 못 받아서 그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계산서를 꼭 제대로 발행을 해주는 업체를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수입신고 필증 플랫폼마다 이런 걸 요구하는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수입신고 필증과 뭐 인보이스, 뭐 이런 영수증 같은 경우를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더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올려두시고, 제가 분명히 상품 입고가 이제 곧 될 거니까 다 일단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상품 찾아서 올려놓으세요. 어차피 지금 올리셔도 한 달 안에 판매 안 됩니다. 입고되면은 상품 검수하면서 촬영하셔서 이미지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상품이 다 입고가 돼도 상품이 안 올라오세요. 그래 놓고서는 5월인데 지금 덥죠? 더워서
요새 반팔티 이런 거 나가는 시즌인데 그때 입고됐던 바람막이가 하나도 안 나가요. 당연하죠. 지금 바람막이가 왜 나가요? 3월에 입고될 때 4월에 팔아야 되니까 빨리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걸 나중에야 가을에나 해야겠네요. 좀 이런 식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돈이 그만큼 못 굴러가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를 못해서 그만큼 회전을 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들 중에 저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된 업체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매일같이 아침에 백화점 가고 리셀도 같이 병행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아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상품만 올려두고 땡이에요. 이 인스타 정도? 그런데 안 된다고만 하시고, 결국에는 사실 폐업하신 업체들도 몇 군데 봤고, 늘 말씀드리지만 소자본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5천 언더로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부업이 아닌 이상 전업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요 근래 폐업하는 업체들을 제가 한 2군데를 봤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선정하는 안목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절대 제가 오더에서 웬만하면 개입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상품,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 주변이 많이 입는 브랜드, 우리 동네에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 이걸 하면 우리의 타겟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전역을 타겟으로 해야지. 요새도 막 그러세요. 되게 트렌디하게 막 옷 입고 미팅 오신 분들이 요새 아미랑 키친에 누가 입어요? 스톤 그거 아직도 입는 애들이 있어요. 막 루이비통 자켓 입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루이비통 자켓 100개와 아미 티셔츠 100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판매가? 저는 단연코 아미 100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미 100개는 저는 가격만 맞추면 3일 안에 팔 수가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가격도 비싸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지만 원하는 사람 군도 아미보다는 덜 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가격대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이런 거에 심취하신 나머지 이런 기타 클래식한 브랜드들을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이렇게 찍게 됐는데, 앞으로의 사업 준비 방향은 요새 키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연락도 주시고 미팅도 오셔서 얘기도 하고 가시는데, 내년에 제가 키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내년에 10개 정도의 가맹점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맹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드리면서, 저는 항상 거래처 대표님들이나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생생 프로젝트예요. 상생, 그 다음 방생, 같이 상생해서 올라간 다음에 독립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현재 키즈 상호나 이런 것도 다 정해놨고요. 그리고 좋은 상품을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올해 8, 9월에 다시 또 출장을 유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갖고 와서 가맹점주 분들도 많은 이득을 보시면서 밀라코는 다르구나, 정말 다른 업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언가 성취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명품은 제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